또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좀 꼽아주셨는데요. 학 과장님, 오늘 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한전기술과 현대위아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전기술과 현대이어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 오늘은 마이너스 3.38% 빠지면서 27,1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이어 같은 경우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7% 넘는 상승으로 44,0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 과장님 두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고요. 미보유자는 그냥 관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반등 충분히 나왔고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제가 그 강의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렸던 건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엄청난 고평가예요. 지금도. 근데 과거에는 말도 안 됐죠.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전기술이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여전히 13,30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죠? 27,000원대입니다. 지금도 2배가 넘어요. 자, 근데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2010년에 이게 14만 원이 넘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3,300원이에요. 그럼 2010년이니까 몇 년 전이죠? 9년 전이에요. 9년 전에 얼마나 했을까요? 한 7,000원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때 몇 배가 간 거예요? 20배가 간 거죠. 그때 기준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한전기술 그때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랬었어요.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야, 이거 정말 바닥이다. 그래서 들어간 분들이 있고 또 여기서 또 이거 정말 또 한번 날아가는 거 아니야? 또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에 18,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강의하면서 상당히 많이 좀 자주 언급하는 종목인데 단기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적정 주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 말고도 많이 있는데 지금도 13,300원인데 9년 전에는 제가 다시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대충 한 7,000원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배씩 올라간 종목은 결국 이렇게 한번 크게 빠진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2018년에 좀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죠? 또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취향이 좀 안 맞아가지고 시청자가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시청하신 분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제가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기가 막힌 팁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자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팁을 주면 시소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뭐냐면요. 현물에서 마이너스 8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80% 이상 빠지잖아요. 중장기로. 그러면 그게 바로 마이너스 80에서 반등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 번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된다거나 완전히 회사가 망가지지 않는 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고점에서 80% 이상 빠지게 되는 경우는요. 개인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해당 종목에 투자했던 외국인 기관의 펀드들도 박살났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한 번은 빠져나가려고 발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14만 원대였으니까 대충 마이너스 80%가 얼마죠? 28,000원입니다.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단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면 이 구간부터는 어디가 바닥인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왜? 기술적 반등 반드시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빠져나오기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손해가 크니까. 그래서 꼭 한전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종목이 최고가가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2만 원이 깨지잖아요. 그럼 꼭 2만 원이 나온다는 건 없어요. 17,000원에 이 바닥이 될 수도 있고 15,000원 될 수도 있고 심지어 13,000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 번은 100% 이상 반등이 나옵니다. 왜? 펀드들 빠져나오기 시작 반드시 나옵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들어간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 펀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쯤에서 들어갔던 외국인이나 기관들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 구간에서 들어갔던 그 펀드들도 손실이 심한데 위에서 들어간 펀드는 어떻게 했어요?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현물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10년 이 상간에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80 이상 깨진다. 근데 이 회사가 뭐 상폐될 가능성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불량의 회사도 아니야. 물론 고평가된 건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쫙 한번 모아놔 보세요. 그러다가 중장기 베팅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현대유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재료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홀딩은 매도하시고요. 미보자는 관망입니다. 사실 오늘 중국 자동차 회사하고 이제 계약했다 그런 재료로 올라갔는데 조금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홀딩하시고요. 그렇다고 중장기 홀딩은 아닙니다. 다만 미보자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월요일장이고요. 그리고 학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한 주간의 이벤트들 좀 두루두루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일장, 화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코스피는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등락을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최대 변곡점인 거는 맞아요. 단기적으로. 아직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반등 고점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기는 좀 아직은 섣부른 거고요. 내일, 종가 기준으로, 판단해보자. 등락을 이제, 장중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제 장중에 뭐 이럴 수가 있죠. 오늘 코스피 고점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종가를 밀리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종가보다 예를 들어서 내일 장중에 크게 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뭐 거의 보합해서 끝났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종합이죠. 종합인데 여기서 이제 간단합니다. 여기서 뭐 5일선, 20일선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날은 없겠죠. 다 중요하겠죠. 하루하루가 다 중요한데 내일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시간 가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1개월을 살아요. 1개월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퇴하셔서 70, 80대 되신 분의 1개월과 20대 청년이 그것도 시험을 1개월 앞둔 1개월은 엄청나게 다른 가치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하루의 가치, 그 다음에 일주일, 1개월의 가치가 다른데,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내일은 하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가. 그래서 내일 하루가, 이번 주 전체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이번 주가 다음 달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시나리오 이제 있겠죠. 근데 먼저 플러스 시나리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내일 플러스로 끝났다. 그러면 일단은 긍정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고점마저 뚫어버린 플러스가 나온다. 2241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인정하기 싫어도 어쨌든 이건 더 간다고 봐야 돼요. 반대로 내일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떤 단기 시황으로는 부정이죠. 근데 그냥 살짝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 이건 한 방에 뭐 거의 21선이 이탈되거나 21선 이탈 직전까지 걸린다. 이러면 이거는 남은 앞으로의 이번 주 그리고 더 나가서 다음 달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저희 분석 노하우이기 때문에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내일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일 결과가 중요하다. 왜 그러냐? 사실 이게 제가 단순하게 차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 증시도 참고하고요. 우리나라 수급도 참고하고요. 선물도 참고하고요.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은 끝나보고 또 제가 이제 월화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밤에 또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이건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기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밀린다고 해도 그러면 오늘이 뭐 반등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속단입니다. 근데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일도 빠진다 그러면 단기적인 조정은 이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반등 고점 가능성. 그러니까 오늘이 최고점이고 이제 앞으로 쫙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일단 내일 결과 보고 내일 또 간다 그러면 가는 대로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 상담은 좀 짧게 하더라도 일부러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내일 밤 10시 방송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